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장난이야 라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쾌해하면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되묻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번 상처 입힌 마음은 쉽게 낫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장난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장난을 가장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난인 척하며 이렇게 행동하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놀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로 남을 해치는 것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약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키가 작다거나 학벌이 좋지 않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벗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듬어 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정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농담으로 포장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선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인생을 반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놀림거리로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표현해도 계속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난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재미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일을 즉시 멈출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행복을 시샘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독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거나 여러분의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질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여러분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질투와 시기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미신이라고 놀리거나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추구한다고 해서 까다롭다고 비웃는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때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조롱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표현했을 때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아픔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고 과민 반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짓는 업은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실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은 마른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가까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선의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은혜를 잊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잃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 놓고 일이 해결되면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것은 복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8번째,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소비시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생명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시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무의미한 일로 여러분을 불러내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자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없이 소모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의미를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방해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막는 사람입니다. 9번째, 여러분의 다른 인간관계를 방해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화합은 모든 관계의 목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자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의심을 심어주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다른 우정도 존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만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질투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성장하고 발전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을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며 의욕을 꺾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막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장의 씨앗을 짓밟는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본질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전을 막으려는 사람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 것이 결코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품위는 지키면서도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 특징. 품위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첫 번째, 이런 분들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과 행동도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되 그 근본에 자비심이 깃들어야 함을 뜻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되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품위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기술은 진실과 감정의 조화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합니다.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논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급하게 반박하지 않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혜로 판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의 진리를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감정적인 상태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다섯 번째, 비판할 때도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문제를 지적할 때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자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자는 가르침에는 격려가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판 속에도 상대방을 성장시키려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존 듀이는 건설적인 비판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문제점을 말하되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며 말합니다. 부처님은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자세이지요. 철학자 몽테뉴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지혜를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7번째,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부처님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 빚을 지게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자는 좋은 말은 값진 보석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한 말만 입 밖으로 내는 것이지요. 철학자 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합니다. 8번째,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진실을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남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큰 공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상대방이 창피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엄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며 대화합니다. 9번째,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니체는 경험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한 지혜를 나눕니다. 10번째, 듣는 사람의 성장을 위해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말은 상대방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맹자는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판도 결국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함께 올바른 답을 찾으려 합니다. 11번째,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인연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노자는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에서 무한을 본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상대방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며 대화합니다. 12번째,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말에 힘이 생깁니다. 공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평소 삶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태도로 소통한다면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난인 척하며 이렇게 행동하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놀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로 남을 해치는 것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약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키가 작다거나 학벌이 좋지 않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벗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듬어 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정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농담으로 포장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선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인생을 반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놀림거리로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표현해도 계속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난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재미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일을 즉시 멈출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행복을 시샘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독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거나 여러분의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질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여러분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질투와 시기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미신이라고 놀리거나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추구한다고 해서 까다롭다고 비웃는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때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조롱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표현했을 때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아픔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고 과민 반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짓는 업은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실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은 마른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가까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선의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은혜를 잊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잃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 놓고 일이 해결되면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것은 복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8번째,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소비시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생명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시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무의미한 일로 여러분을 불러내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자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없이 소모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의미를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방해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막는 사람입니다. 9번째, 여러분의 다른 인간관계를 방해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화합은 모든 관계의 목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자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의심을 심어주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다른 우정도 존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만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질투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성장하고 발전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을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며 의욕을 꺾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막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장의 씨앗을 짓밟는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본질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전을 막으려는 사람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 것이 결코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품위는 지키면서도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 특징. 품위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첫 번째, 이런 분들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과 행동도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되 그 근본에 자비심이 깃들어야 함을 뜻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되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품이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기술은 진실과 감정의 조화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합니다.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논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급하게 반박하지 않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혜로 판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의 진리를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감정적인 상태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다섯 번째, 비판할 때도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문제를 지적할 때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자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자는 가르침에는 격려가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판 속에도 상대방을 성장시키려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존 듀이는 건설적인 비판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문제점을 말하되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며 말합니다. 부처님은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자세이지요. 철학자 몽테뉴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지혜를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일곱 번째,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부처님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 빚을 지게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자는 좋은 말은 값진 보석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한 말만 입 밖으로 내는 것이지요. 철학자 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합니다. 8번째,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진실을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남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큰 공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상대방이 창피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엄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며 대화합니다. 9번째,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니체는 경험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한 지혜를 나눕니다. 10번째, 듣는 사람의 성장을 위해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말은 상대방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맹자는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판도 결국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함께 올바른 답을 찾으려 합니다. 11번째,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인연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노자는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에서 무한을 본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상대방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며 대화합니다. 12번째,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말에 힘이 생깁니다. 공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평소 삶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태도로 소통한다면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난인 척하며 이렇게 행동하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놀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로 남을 해치는 것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약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키가 작다거나 학벌이 좋지 않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벗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듬어 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정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농담으로 포장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선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인생을 반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놀림거리로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표현해도 계속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난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재미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일을 즉시 멈출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행복을 시샘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독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거나 여러분의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질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여러분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